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더 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마음, 성공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 해체된 가족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시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특정 인물을 향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더 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마음, 성공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 해체된 가족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시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특정 인물을 향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덧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마음, 성공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 해체된 가족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특정 인물을 향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덧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마음,
성공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 해체된 가족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특정 인물을 향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더 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마음, 성공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 해체된 가족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의 혼돈시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특정 인물을 향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이견의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맹렬한 분노로 표출되곤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성에 작은 울림을 드린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일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정신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혐오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오는 그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프로젝트에까지 번져나가 비이성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증은 단순히 그 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수준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혐오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성인이 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권위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치적 인물에게 더 씌워져 과거의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흔히 알파메일로 불리는 성공한 남성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인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성공, 부, 권력, 심지어 매력적인 배우자까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른 알파 메일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나 특정 신념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나 결혼, 심지어 성관계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은 핵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됩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안정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정치인은 강력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상 또는 가족 수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통적 가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위협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부채질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에코 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워크 문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는 소위 문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크란 인종, 성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심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골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보수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대중은 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격렬히 비난하며 두 편으로 나뉩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대립으로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 관심은 곧 화폐가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쯤 벗은 채 쓰레기통을 구르는 여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극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이자 정신적 공허함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올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성행은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여성들, 심지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잘못된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과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은 개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